그래서 논문을 쓸 때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단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길고 복잡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문, 간결한 문장을 표현하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글을. 그래서 막 쓰다 보면 막 여기가 붙고 저기가 붙고 해가지고 문장 하나가 막 그냥 절반을 차지하고 막 이럴 때 어디서 잘라야 될지 과감하게 잘라세요. 문장을 잘라서 예, 긴 문장이 아니라 단문을 쓰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조사는 생략하는 것. 너무나 무엇은 독자 등 한글이 표현력이 아주 여러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조사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것보다 뭐뭐다 이렇게 간결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죽었다 살아난 것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조사는 생략하고, 될 수 있으면 문장이나 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라는 것보다는 했다. 직접적으로라는 것은 직접, 대하여는 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꼭 써야 될 때, 수동태를 써야 될 때는 뭐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능동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주어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날씨 때문에 내 기분은 착잡해졌다. 이게 수동태죠. 수동태. 그런데 날씨 때문에 내 기분은 착잡했다. 이거는 내가 착잡했다. 그러니까 능동태죠. 이게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에,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문장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문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뭐의, 뭐뭐 것,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거를 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그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군더더기 빼기. 문법에 맞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내 생애 최고의 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고르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논문을 쓸 때는 내 인생 최고의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적인 표현이나 뭐 문학적인 표현 절대, 물론 문학이면은 모르겠지만 이건 논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문장이 제일 좋아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간결한 표현. 그러나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표현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말 사용하지 않기. 각 시대마다, 각이라는 말과 마다라는 말이 이제 견말이기 때문에 각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평생 동안, 평생이란 말에 동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안은 제거하고 그냥 평생이란 말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이름이나 지명, 도서명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처음 나올 때만 한글 뒤에 영어를 한번 적어줍니다. 여러분이 논문 쓰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학자의 이름을 쓸 때 영어 이름을 쓰면 한글로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쓰고 뒤에다가 이제 풀네임을 영어로 써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글만 쓰면 돼요. 영어 첫 번째 나왔을 때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뭐 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 미국식 표현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을 이제 그 논문식으로 표현하면 건강 문제는 인류 문제와 직결된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끊어쓰기. 문장은 짧고 굵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길면은 읽기가 힘들죠. 그리고 가장 좋은 글은 리듬감이 느껴지는 글인데요. 그러려면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고 또 끊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막 쓰다 보니까 길어지면 다시 한번 이제 탈고를 하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 과감하게 탁탁 끊으세요. 그래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황폐한 공기만 부유하면서
사람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렇게 한 문장인데요.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자릅니다. 지구에서 모든 동식물이 사라졌다. 황폐한 공기만 부유했다. 사람들은 미소를 잃었다. 자,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의미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길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딱 끊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한국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런 부사들이, 형용사 이런 것들이. 너는 너무 예뻐. 그냥 말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논문 쓸 때는 너는 예뻐. 이런 식으로 너무라는 표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진다. 이것도 그냥 노을이 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주어와 수어를 맞추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문장이 길어지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로 시작되는데 막 중간에 여러 말을 막 쓰다 보면 주어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뭐 내용에 맞게 그냥 끝나버려요. 수로가. 그러면 앞에 주어와 수로가 맞질 않아요. 그러면 문장을 읽고 나면 이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뭔가 이상해. 그거는 주어와 수로가 맞지 않아서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시된 작품은 주로 미술계에 발을 갓 디디딘 신진 작가들이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데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작품이 주어잖아요. 작품은 신진 작가들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가 지금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주어와 수로를 맞추려면 전시된 작품은 주로 미술계 발을 갓 내디딘 신진 작가들 것이다. 그러니까 작품은 것이다. 이게 주어와 수로가 맞는 거죠. 앞에 문장은 작품이 작가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작가들의 그림이 작품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이렇게 주어와 수로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문장을 짧게 할 때 이제 그런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제 달이 떴다. 그러나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썼는데 달이 떴다. 사람들은 슬퍼했다. 차라리 부가 설명을 넣고 접속사를 빼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왜 기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내와 함께 봤던 달 그림자가 떠올랐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는 수식 대상에 가깝게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식어는 수식해주는 대상에 가깝게 문장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희의 옷을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옷과 관심, 영희가 꾸며주는 것이 불분명하죠. 근데 옷에 대한 영희의 관심은 대단하다 해서 분명하게 관심이 영희의 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것을 고쳐줘서 가까이 있게 해서 형용사,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명사에 가깝게 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이미 복수형이 표현됐으면 뒤에 복수형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들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몇몇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은행들 중 하나가, 그런 은행 중 하나가, 일부 사람은, 소수의 회사들이, 소수의 회사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명, 지명은 원어식 표기로, 그러니까 영어식이 아닌 당시 표현으로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립국어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에 있는 국립국어원에 있는 그 단어 대사전 거기에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 원어식 인명이라든가 지명에 대해서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
기록을 해주시고 거기에도 안 나오면 브리타니커 사전 사이트에서 또 검색하시고 거기도 안 나오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을 선택을 하시는데 당시 표현을 한글로 표현식으로 이제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표현들은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원래 이제 국립국어원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크리소스톰은 크리소스토무스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 표기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시켜 주는 것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는 우리말 발음으로 그냥 표기를 하고 영어식 음력을 넣지 않는다. 엘로힘, 뭐 유앙겔리온 이런 식으로. 부사에 조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사도직을 이것을 자신의 사도직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존칭이 나온 명사 뒤에는 존칭의 조사를 붙여서 이중 존칭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데 님이라는 존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말은 되도록 피하고 거룩해라는 준말보다는 거룩하게라고 원래대로 써주고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쓰고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법 검사 여러분이 이건 이제 우리가 한글을 쓰기 때문에 워드 자체에 이제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최신 버전일수록 이런 언어 교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에 보면 워드 아마 처음에 그 메뉴에 처음에 홈을 누르면 그 밑에 보면은 워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워드 옵션을 누르면 그 창이 열리면서 언어 교정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언어 교정 누르면 거기에서 워드에서 맞춤법 검사, 문법 검사라는 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문법이 잘못되거나 뭔가 띄어쓰기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파란 줄이 생기고요. 아예 뭔가 오류가 되면 빨간 줄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란 줄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제시해주는 문법이 맞는 문장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워드가. 그래서 그런 클릭해주면 그게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논문을 쭉 다 쓰고 나서 워드에서 1차적으로는 그런 파란 줄이 있는 것들은 다 파란 줄이 보이지 않게 문장을 수정해 줘가지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맞게 이렇게 워드 프로그램 상에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글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에도 있죠, 링크가.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서 여기 지금 있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문장 전체를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얘가 이제 올바른 것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한글 문법을 또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하고 그 이후로 사실 국어 공부 안 했잖아요. 문법 공부. 한글 문법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 디지털 라이브러리 안에 그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어문 교정 클릭하시면 거기에 현재 지금 한국 문법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뭐 부사, 형용사, 동용사 뭐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쓸 때 헷갈리는 몇 개의 그 문장들,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표준말인지 올바른 건지 그거를 미리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이 논문 쓸 때 알게 모르게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잘못 계속 쓰고 있는 단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글이.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숙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본,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완성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학교마다 그것이 이제 리서치 디자인 하시는 학교 논문 교정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연구자가 최대한 오류가 없게 이제 그런 다 그것을 보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인쇄소로 넘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런 논문 교정 전문가에게 이제 수수료를 주고 맡기고, 그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서 이제 하드 카피로 논문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쓰는 것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한글이 문법이 틀리거나 이 철자가 틀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철자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못 쓰고 계속 써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과정이 완료가 되면 그런 한글에 대한 철자, 문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